네, 안녕하세요. 5월 31일. 네, 5월 달에 또 마지막이네요. 일단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5월 달 또 멋지게 한번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또 미 증시가 네, 메모리얼 데이 부분으로 약간 휴장이었죠. 그래서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는 네, 다우가 0.2%, 그리고 S&P 500 0.14%, 나스닥 0.16%대에서 조금 네, 약보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내 봉쇄 완화해서 베이징, 상하이 봉쇄 완화 조치 어제 약간 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어제 물론 또 전체 시장 자체가 또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어제 또 화장품주 또 약간 상승세를 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봉쇄 완화 조치 발표에 화장품, 면세점, 반도체 등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화장품주 일단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또 약간 다른 의견이 또 있죠. 항상 실질적 회복은 아직 멀었다. 네. 중국 베이징시와 상하이시가 지난 주말 사이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국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전날에도 아무튼 이 같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화장품 등 네,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 중국의 봉쇄 완화로 반도체부터 화장품주까지 다양한 업종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한 공급망 차질과 물류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화장품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또 반해서 그죠? 또 약간 다른 의견. 중국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확인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그죠, 화장품주 일단은 반영이 되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롯데쇼핑, 현대, 아모레 퍼시픽 등등 해서 화장품 관련주가 또 상승세를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HLB 네, 신약 허가 준비 속도 선낭함 이상에서 유의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주가는 일단 현재 약간 이러한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했다가 어제부로 그저 조금 또 꺾였죠. 추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죠.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네, HLB 신약 허가에 대한 부분, 선낭함 이상도 유의성, 그리고 간암에 대한 치료제 부분도 네, 임상 3성에서 네, 주요 지표상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또 확인했던 사항이었고, 세계 최초 선낭암 치료제 개발 성공할까 해서 리보세나빕 임상 2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했다. 미 FDA의 신약 승인 신청 준비 역량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HLB가 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나빕 글로벌 임상 3성에서 유의성을 확보했고, 선낭암에서도 네, 효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희귀암인 선낭암은 가속 승인 프로그램을 지정받으면 임상 3상 없이 바로 신약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금 어느 기사에서 그죠, 일단은 내년 초 정도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또 신청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승인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HLB의 항체 치료제 리보세나빅 개발 현황,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간암 1차 치료제 부분입니다. 임상 3상 완료가 되었고 2차 데이터 집계 중이라고 하고, 임상국가 유럽 포함해서 12개국, FDA 신약 허가 신청 이건 내년 초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 3, 4차 치료제 임상 3상 완료가 되었는데, 이거에 조금 1차 주요 평가 지표에서는 조금 부정적 부분이었죠. 그래서 부합을 못 시켰던 부분이었는데요. 임상 데이터 보완 자료를 해서 지금 제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FDA 보완 자료 제출 후에 신약 허가 신청할 것이라고 하고, 일단은 요거는 그죠. 아무튼 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3상에서 일단 1차 평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대를 일단은 접는 게 조금 좋을 듯 하고, 물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선낭암 1차 치료제 임상 2상 완료가 되었고 FDA 가속 승인 준비 중. 임상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2상 후에 희귀한 부분이라서 3상 없이 FDA 가속 승인을 신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LB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지금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3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어제 4만원 중반원대로 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약간 빠져서 좀 조정,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또 이게 또 선낭한 뭐 이슈, 아스코 이슈 부분으로 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뭐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 신약 허가 신청 그리고 승인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왜 카카오보다 더 큰 폭으로 반등했을까? 어제 같은 경우에 그죠? 네이버 반등폭이 훨씬 컸죠. 악재로 하락한 카카오보다 밸류 낙폭이 크다 해서 똑같이 하락했지만 카카오는 또 내부 악재가 또 있었죠. 뭐 전체적으로 약간 카카오 그룹주 쪽에 대한 내부 악재 부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 부분으로 물적 분할 약간 상장 이슈 부분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네이버가 더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이버 채용 축소 등 비용 관리에 돌입했다라고 하면서 8월 우리 코스피 랠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제 모처럼 4%대 반등을 했고, 카카오는 뭐 얼마 그렇게 반등 크게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카카오는 2.69%대, 악재로 하락한 카카오보다 밸류 낙폭이 크다, 더 큰 폭으로 반등해서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핵심 자회사를 상장시키며 수익이 분산되는 구조였고, 설상가상 신규 상장 자회사의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논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또 상장 이슈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 네이버가 더 큰 반등을 보였고, 네이버를 비롯한 성장주가 이번 여름 코스피를 끌고 갈 주역이다 라고 대신정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까지 코스피는 2800선을 웃도는 안도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상승을 주도할 주도주 네이버 등 인터넷 종목과 반도체, 2차 전지 쪽이라고 하네요. 한 달 만에 주가 50% 급등해서 빨간불 켜진 태양광주 해서 일단 뭐 가장 큰 요인이 그죠.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이제 뭐 수입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겠다, 그러한 이슈 부분으로 태양광주 많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또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죠. 글로벌 탈탄소 흐름이 강화되면서 태양광주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에너지솔루션 51%, 한 달 가까이 해서 51%를 갖고, 하나솔루션도 15% 오르고, OCI도 마찬가지해서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조금 이슈에 대한 부분, 좀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그죠,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조금 시장 전망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태양광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는 중이라며, 업체 PV 인사이트의 지난 26일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가격이 마찬가지 상승, 폴리실리콘 이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또 큰 수혜주가 또 OCI 부분이죠. 태양광주 가운데 하나솔루션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또 하나솔루션 또 화학주 부분의 케미컬 쪽도 있는 상황이고 그죠. 적자를 냈던 태양광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며, 물론 케미컬 부분에서도 호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5월 31일 5월달의 마지막 달 조금 다시 한번 전체 시장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다시 한번 좀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